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희 팀장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엔터주들을 좀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엔터주가 또 장기적으로 굉장히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일까 아니면 반짝 이슈일까 이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실적은 좀 기대를 낮추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24년 올해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내년을 기약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내년을 대비했을 때 항상 주가는 조금 먼저 미리 선반영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3,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백기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또 신인 아티스트들로 상당히 좀 많은 교체가 있었었죠. 그래서 뭔가 이전에 비해서 외형 성장을 이루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제 25년부터는 또 한 번의 어떤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하이브 같은 쪽에서도 뭐 BTS 이제 멤버들도 이제 복귀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TXT라든지 이런 이제 인기 있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시기가 4분기부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떤 그 앨범 판매량에 대한 증가 그리고 이제 콘서트 횟수 증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여전히 좀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고점 대비 한 평균 5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엔터주들이 좀 그동안 보면은 이제 패턴을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2023년에 보게 되면은 3분기 때 한번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는 때에는 또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 계속해서 좀 상황이 좋았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이제 2019년 팬데믹 때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했을 때 상당히 좀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엔데믹으로 인해서 상승할 여력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왔던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그 시즌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좀 비슷한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3,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눌린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터 44 위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쭉 종목들 클릭을 해보면서 보니까 확실히 수급 빈집이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드네요. 그 때문일까요? 지금 SM 같은 경우도 기관이 지금 며칠째 담아가는 거죠? 한 7, 8거래일 넘게 지금 담아가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도 뭐 샀다 팔았다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약간은 채워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말씀해주신 그 사이클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천천히 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뭐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길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엔터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당장 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적 나오면은 또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그쵸.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은 이제 실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조정 시 항상 분할 매수 관점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한 종목에 내가 뭐 비중 30%를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걸 뭐 5%씩 10%씩 조정 시에 이제 분할로 좀 담아가시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YG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뛰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정 타이밍을 잘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엔터 4사 위주로 봐야 네.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YG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엔터주가 지금 이렇게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로제 아파트 네. 때문이잖아요. 지금 저도 출근길에도 듣고 오면서 네. 지금도 머릿속에서 막
돌고 있는데 YG와 YG 플러스 좀 코멘트를 주셨고 그 다음으로 또 짚어볼 게 하이브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국감에 아이돌이 나올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도 시끄러운 이슈가 남아 있기는 하잖아요. 아무리 네. BTS가 컴백한다고 해도 하이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헤이브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주요 사건, 노이즈 사건이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자체가 이제 노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영향이 조금 많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엔터사 중에서 이번 하반기 실적이 또 가장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뉴진스의 어떠한 그 배제 부분을 떼고 배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엔터 4사 중에서는 하이브가 이제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위버스 활성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유료 구독 모델을 조금 도입을 하면서 이게 또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하이브가 가장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일이 이제 11월 5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 제가 수급창을 열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기관이 20거래일 연속으로 좀 담아가고 있고 차트도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셔서 11월 5일에 실적 발표하고요.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568억 원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실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 4사 중에 SM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저 에스파 노래도 지금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에스파 컴백해가지고 네. 노래 좋더라고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에스파가 컴백을 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엔터사가 좋아지려면 이제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들이 빨리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대비해서는 공백을 굉장히 좀 많이 메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SM 역시도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진은 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기대하지 않되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제 같은 관점에서 3, 4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엔터 3사들 좀 살펴봤고 사실 엔터랑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콘텐츠 쪽이잖아요.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이 있나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네. 같거든요.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콘텐츠 쪽의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OTT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1위가 넷플릭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좀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CJ ENM, 뭐 티빙도 티빙. 그렇고, 네 사실상 넷플릭스랑 보면은 협력이 아닌 이게 경쟁사거든요. 네. 어쨌든 뭐 넷플릭스의 회원을 많이 뺏어 와야지만 뭐 관련주들의 어떠한 상승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에 따른 어떠한 그런 직접적인 수혜는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뭐 드라마를 만드는 컨텐츠를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제작사를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콘텐츠주 올해 또 이 올림픽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참 모멘텀을 찾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영상 콘텐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엔터주 쭉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엔터 4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JYP 아. 엔터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4사 중에 가장 못 가고 있고 또 네. 오늘 낙폭도 가장 컸는데 왜 이 종목이냐라고
부분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엔터주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또 인적 리스크도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연예인들이 뭐 마약이라든지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사실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주가상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JYP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회사 측에서 이런 걸 굉장히 좀 잘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인적 리스크가 가장 좀 적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JYP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니덴터라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 비용 증가가 조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종목도 실적 개선 시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4사 중에서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가장 우수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대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총 이익률도 한 4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 체력을 봤을 때 이제 JYP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런 신규 아티스트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데뷔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부터는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이 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조정 없이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엔터주들은 항상 바닥에 있을 때 좀 모아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시기는 25년이지만 지금 이제 벌써 10월 말이죠.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니 이러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피처를 찾아가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엔터주는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천천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도 수집해 나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탑픽으로 JYP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